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총장상이 위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부정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요. 조 후보자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동양대 총장상 이거와 관련된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최초의 보도는 총장상을 탄 부분이 입시 과정에서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네. 동양대 측의 설명은 총장이 94년부터 같은 총장님이 재임 중에 있는데 4명의로 내가 그런 서류, 그런 상장을 결제한 바가 없다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럼 총장상을 총장이 결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을 받았느냐. 그러네요. 이것은 위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 총장상이 아니라 표창장이고 봉사와 관련된 봉사상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 해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다. 위조된 것은 아니고 조만간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동양대에서는 지금 관련된 어떤 장부라든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압수수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동양대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불법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밖에 또 지금 가장 큰 의혹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논문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논문의 책임저자죠. 장영표 교수가 어제 꽤 긴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6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새벽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6시간은 굉장히 고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관련된 책임 저자 교수님입니다. 아마도 검찰에서는 일단 실제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지금 뭐 영어도 번역을 했고 실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런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측에서 또는 가족들이 청탁을 하거나 대가 관계가 수여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질문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입시했을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 윤리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걸 위반했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밖에 지금 검찰에서 또 소환한 다른 인물들이 있나요?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사모펀드 있죠.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의 대표가 그 참고인으로 소환된 상태이고요. 조국 후보자의 처남은 그 웅동학원 행정실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의 대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핵심 또 그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은 해외에 출국하고 있어서 지금 조 후보자 아내를 통해서 빨리 귀국할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압수수색 대상 중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죠.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교수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동양대 교수연구실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검찰이 초점을 지금 후보자의 부인으로 혹시 겨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후보자의 배우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뭐 초유의 일이라고 보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후보자의 그 배우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의미는 검찰이 지금 크게 두 개 사모펀드의 비리와 그리고 비리 의혹이죠. 비리 의혹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조국 후보자보다는 그 배우자의 역할이 더 컸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 투자의 대부분도 부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입시 문제도 뭐 일반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랑 더 상의를 많이 했을 개연성이 있고 지금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이 배우자가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해달라 이런 취지의 부탁을 한 것도 알려지고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조국 후보의 배우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단은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어떤 혐의점, 피의자로 전환됐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예. 다만 수사에 기초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황에 대해 그러니까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정황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 간담회 끝나자마자 아무튼 검찰이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네.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각종의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늑장 대처를 해서 혹여라도 증거가 인멸된다거나 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행적을 감췄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리 원칙대로 혐의점이 있고 고소고발이 다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워낙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이 고발을 당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원래 검찰과 경찰은 좀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도 있는데 예. 일단은 검찰의 적폐 중에 하나가 이 피의 사실의 공표 문제다라고 지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네.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주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군데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관련해서 뭐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 주치 선정과 관련해서도 문건이 있다. 이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이런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예. 이게 만약에 검찰 발이면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 문제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에 그 언행을 주의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예. 어찌됐든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제 좀 위법 사항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후보자 딸의 생활 기록부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짚고 싶긴 한데 이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사실은 그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생기부나 관련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처벌을 받은 그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 손녀에 대한 그게 학적 있었나요? 서류에 대해서 예. 그 곽상도 의원에 이제 제공한 학교 관계자들이 처벌은 아니고 징계를 받은 선례가 있고요. 학교 내 징계. 예, 네. 예전에 또 최동욱 총장 관련해서도 구청에서 그 가족관계 서류가 네네네.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징계를 받거나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은 별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생활기록부는 네. 원칙적으로 그 아이,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유출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만이 이것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 그 이외의 제3자들이 열람하거나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엄격하게 다스려집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한 아이, 미성년 아이의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혹시 제3자가 권한 없이 열람을 해서 유출을 해서 이것을 공익제보 형태로 한 국회의원이나 누구에게 제보를 했다고 한다면 범죄로 취득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조국 후보자 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의 어떤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의혹 전국이 지나가고 나면 이 문제는 좀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넘어가죠. 이거 어제도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대마 밀반입 관련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항공편에 아예 가방에 이런 변종 대마와 카트리지 그리고 흡입 도구 그리고 이 대마 관련된 그 캔디라고 하죠. 마약 여러 캔디, 가지가 젤리까지 나왔습니다. 수십 개를 이제 가지고 들어 올려다가 엑스레이에 검출이 돼서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경찰 수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뭐 해외에서 소포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장해서 어디 숨겨서 오는 수법이 아니라 배당 자체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넣는 것은 굉장히 대범한 범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성이 있고 그 양도 적지 않아서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볼 만한 사건이고요. 예.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혹여라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도 구입하거나 또는 흡입한 증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심각한 단순 흡입 범죄의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젤리 사탕 형태로 된 변종 마약도 가져오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도 가져왔다고 하는데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 신종 마약의 일부인가요? 어떻습니까? 신종 마약으로 좀 변종된 상태로 지금 마약 범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왜 많이 하게 되나 보면 이게 냄새 같은 게 좀 나지 않아서 네. 은닉하기도 쉽고 타인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성 효과라든가 예. 마약의 효과는 또 뛰어나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렇게 변종된 대마를 다수 가져온 것이 대기업의 후계자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좀 놀라고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저희 어제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변호사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나서 귀가 조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 압수수색을 뭐 하는 데에는 이제 당연히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귀가 조치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뭐 봐주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우리가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서는 좀 예. 이례적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네. 단순 흡입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서 다량의 대마를 가져온 점 예. 그리고 혹여라도 뭐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 모든 걸 인정하고 있다 뭐 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주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만약에 주거지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예. 마약 투약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속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비슷한 선례가 과거에 있었죠. SK그룹이나 현대그룹 3세도 마찬가지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기가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기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예.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검찰 고유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런 예. 판단은 또 존중해야 되지만 네. 혹여라도 일각에서는 대기업 후계자라서 조금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구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현재 나온 어떤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구형량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SK 현대그룹 제3세 같은 경우는 네. 검찰에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그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런 밀반입 같은 경우는 법정형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기본 양형만 2년에서 4년으로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고 그리고 이것이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요번에 한해서 뭐 예를 들면 호기심으로 했다거나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최민수 씨 지금 선고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번에 특수재물손괴는 무죄가 나왔고 특수협박과 모욕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셨습니다. 최민수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가 너무 진로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가서 항의 차원에서 이렇게 좀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이제 최민수 씨의 진술이었지만 예. 그 피해자죠. 피해자는 최민수 씨가 별달리 이제 뭐 진로 방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와서 굉장히 과격하게 보복 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지금 특수협박이라는 거는 위협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하고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모욕에 이르렀다 이렇게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수 씨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